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이번 야담은 사람의 얼굴에 숨겨진 운명의 길을 읽는 관상가와 그 예언 속에 드리워진 슬픈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운명이란 것이 과연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함께 그 실타래를 따라가 보시죠. 옛날 옛적 번화한 한양 저작거리 한쪽 구석에 관상가 하나가 좌판을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현. 어딘지 모르게 세상과 거리를 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지요. 그는 요란하게 호객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찾아오는 이들을 기다릴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관상 실력만큼은 용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얼굴에 나타난 기색과 골격, 주름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과거에 숨겨진 사연부터 미래의 길흉화복까지 귀신같이 알아맞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채로 돈 대신 귀한 곡식이나 정성껏 만든 물건을 내밀었고 백현은 그것을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부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보는 미래의 단편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신중하고 조심스러워했지요. 특히 불길한 운명의 그림자가 보일 때면 그는 차마 그 사실을 직접 전하지 못하고 애둘러 말하거나 침묵으로 대신하곤 했습니다. 운명을 아는 것의 무게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 양반 교수가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백현의 좌판 앞에 다가왔습니다. 서연 아씨라 불리는 이 교수는 몰락해가는 양반가의 여식으로 그 아름다움이 무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정도였습니다. 하얀 얼굴에 초승달 같은 눈썹, 붉은 입술은 그림 같다 했으나 이상하게도 그 고운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제 앞날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연아 씨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그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백현은 말없이 서연아 씨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운명의 그림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빼어난 미모와 총명함 이면에 자리한 것은 20 중반을 넘기기 어려워 보이는 짧은 수명과 지독한 병마의 기운이었습니다. 마치 아름답게 피어났으나 이내 시들어버릴 한 떨기꽃과 같은 운명이었지요. 백현은 순간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비극의 기운은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 어린 아가씨에게 닥쳐올 불행을 어찌 전해야 한단 말인가? 한참의 침묵 끝에 백현은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의 관상은 귀한 복록을 타고났으나 몸에 찬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마음을 늘 평온하게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연아 씨는 백현의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록 애둘러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불길한 의미를 그녀라고 모를 리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잦았고 스스로도 남들보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왔던 터였습니다. 용하다는 관상객에서 그 불안감을 확인받은 셈이었지요. 하녀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백현의 말이 귓께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유의하고 마음을 평온히 다스리라. 그것은 결국 자신의 운명이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대로 주저앉아 죽을 날만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하녀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변복을 한 채 다시 백현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좌판 구석에 다가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 제게 하신 말씀 돌려 말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래 살지 못할 운명이지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부디 숨김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차라리 똑바로 알고 대비하고 싶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의 직설적인 질문과 삶에 대한 간절함이 담긴 눈빛 앞에서 백현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서연의 얼굴 위로 덧없이 흘러갈 시간의 강물과 그 끝에 놓인 병마와 이른 죽음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스물 너덧 해 남짓, 길어야 그 정도일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참혹한 진실을 어찌 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입으로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미래를 안다는 것은 때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았습니다. 진실을 말해주면 그녀는 남은 삶을 절망 속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희망 섞인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관상가로서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백현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갈등했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 운명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강물의 시작과 끝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 물길을 억지로 바꾸려 한다고 해서 쉬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현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직접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지요. 미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힘쓰십시오. 그것이 아가씨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백현의 말은 여전히 모호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짧은 운명을 확인시켜준 셈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백현에게 예를 갖추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 위로 보이지 않는 운명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백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에게는 어린 시절 어른들의 약조로 정해진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정도령이라 불리는 그는 명망 높은 가문의 자제로 학문이 깊고 인품이 훌륭하여 칭찬이 자자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아름다움과 총명함에 반해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지요. 가세가 기운 서연의 집안에서도 정도령과의 혼사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백현은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정도령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용모, 예의 바른 태도. 누가 보아도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백현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도령의 얼굴에도 서연과 비슷한 단명의 기운과 병에게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마저 서연과 비슷하게 20 중후반을 넘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찌 이런 기구한 인연이? 백현은 탄식했습니다. 아름답고 어진 두 젊은이가 모두 짧은 생을 타고났고 하필이면 서로 정혼한 사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끈으로 묶인 비극적인 인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두 사람에게 알려야 할지 또다시 고민했지만 결국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비극을 알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저 두 사람이 남은 시간만이라도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백현과의 두 번째 만남 이후 서연은 자신의 짧은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지만 결코 쉽게 체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여린 외모 속에는 강인한 삶의 의지가 숨쉬고 있었지요.
비록 주어진 시간이 짧다 할지라도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다. 그녀는 백현의 조언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데 힘썼습니다.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동시에 몸을 돌보는 것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재를 구해 꾸준히 다려 마시고 기력을 보강하기 위해 좋은 음식을 찾아 먹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남몰래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공덕을 쌓으면 하늘이 감동하여 운명을 바꿔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폐물을 팔아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죽을 쏘어주거나 헐벗은 노인들에게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비록 작은 선행이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작은 기쁨을 찾아 나갔습니다. 운명에 굴복하기보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는 그녀의 모습은 위태로우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백현은 저작거리에서 서연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가 병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운명에 맞서 꿋꿋하게 살아가려 애쓴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백현은 그녀에 대한 연민과 함께 존경심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타까운 운명을 지닌 한 아가씨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맑은 영혼에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운명을 직접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그녀가 남은 삶을 조금이라도 더 평온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는 관상가로서의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녀에게 간접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약재를 구하러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친구이자 의술을 공부하는 민준을 통해 그녀의 체질에 맞는 귀한 약재의 정보를 은근슬쩍 흘려주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불안할 때 읽으면 좋을 만한 글귀나 명상법을 적은 짧은 글을 익명으로 그녀의 집 담벼락에 몰래 붙여놓기도 했지요. 그는 서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단순한 관상가를 넘어 그녀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연민인가? 아니면 그 역시 알 수 없는 감정의 동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서연의 나이가 20을 갓 넘어서자 백현이 예견했던 병마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과 미열로 시작된 증상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력 쇠퇴와 통증이 그녀를 괴롭혔고 자리에 눕는 날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진맥을 받아보았지만 모두 뚜렷한 병명을 찾아내지 못하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몸이 너무 허약하고 기운이 막혀 그렇다는 막연한 진단과 함께 몸을 보호하는 약을 지어줄 뿐이었지요. 귀한 약재를 아무리 다려 먹어도 그녀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달덩이 같던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야위어 갔고 맑았던 눈빛에도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이제 누가 보아도 그녀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몰락해가는 가세에 딸의 병수발까지 들어야 했던 김주부 내외의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서연이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동안 그녀의 정혼자인 정도령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서연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고 어쩌면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운명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지극정성으로 서연을 보살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서연의 집을 찾아와 그녀를 문병하고 위로했습니다. 글 공부도 잠시 접어둔 채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그는 서연의 야윈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씨, 부디 기운을 내시오. 내가 반드시 아씨의 병을 낫게 할
방도를 찾아오겠소. 그리고 그는 실제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서연의 병에 좋다는 약재를 수소문하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도령은 양가 부모님께 혼인을 서둘러야겠다고 청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병든 처녀를 아내로 맞으려는 그를 만류했지만 정도령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서연아 씨가 어떤 모습이든 내 마음은 변치 않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 부부의 연을 맺고 그녀의 곁을 지켜주고 싶소.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요.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은 서연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자신을 이토록 아껴주는 정인이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잠시나마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애틋한 사랑마저 시기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의 병세가 점점 깊어져 가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서연을 간호하던 정도령마저 갑자기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의 병세는 놀랍도록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마치 서연의 병을 자신이 대신 앓기라도 하려는 듯 정도령은 며칠 만에 자리를 보전하고 누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의 혼례는커녕 정도령, 자신의 생사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백현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은 탄식과 함께 운명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서연과 정도령, 두 사람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단명의 그림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그리고 비극적으로 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잔인할 정도로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백현은 두 젊은이의 안타까운 운명 앞에서 깊은 무력감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그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일찍 무언가를 했더라면, 혹은 다른 방도를 알려주었더라면 운명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런 백현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친구 민준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은 의술을 공부하는 학동답게 현실적이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현아, 자네 마음이 괴로운 것은 알겠네만 너무 자책하지는 말게. 운명을 읽는 자네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법일세. 백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의 생사는 하늘에 달린 것이라 하지 않나. 자네가 아무리 용한 관상가라 한들 정해진 명을 어찌 거슬 수 있겠는가.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르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백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닐세. 운명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그들이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평온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죽음 앞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고통 그 자체보다 외로움과 후회일 수 있다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그것이 자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모르네. 민준의 말은 백현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충고 속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 속에서 인간적인 위로와 의미를 찾아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관상가로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역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조언으로 마음을 다잡았지만 백현은 여전히 두 젊은이의 비극적인 운명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모르는 운명에 이치가 있지는 않을까?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찾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는 깊은 산속에 응어하고 있는 노스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스님은 관상뿐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운명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지녔다고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산행 끝에 백현은 마침내 작은 암자에 도착하여 노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를 갖추어 절을 올리고 서연과 정도령의 관상과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 두 젊은이의 운명을 바꿀 방도는 정령 없는 것입니까? 이토록 애틋한 인연이 허망하게 세우러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아야 합니까? 노 스님은 백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난 후 차 한 잔을 내밀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의 울림처럼 평온했습니다. 젊은이, 그대는 사람의 얼굴에서 미래를 읽는다 하였는가? 허나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정해진 끝이 아니라 그 끝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네. 과정이라 하심은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하기 어려운 법. 허나 그 주어진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오롯이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라네. 짧은 생이라도 깊은 사랑을 나누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면 그것이 어찌 긴 삶보다 못하다 하겠는가. 노 스님은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백현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억지로 운명을 거스르려 애쓰는 것은 더 큰 고통을 부를 수 있다네. 흐르는 물을 막으려 하면 결국 둑이 터지듯 말일세. 그저 그 물길을 따라 흘러가되 그 속에서 진주를 건져 올리는 지혜가 필요한 법. 자네가 할 일은 그들이 편안히 흘러가도록 돕는 것일지도 모르겠네. 노 스님의 말은 백현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이 붙잡고 있던 헛된 미련을 내려놓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노 스님과의 만남은 백현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연과 정도령의 짧은 수명을 억지로 늘리려 애쓰거나 그들의 운명을 바꾸려 시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노 스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남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진정한 위안과 사랑을 확인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운명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존엄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끝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끝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백현은 이제 그 일에 자신의 마음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차분하고 따뜻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백현은 서연과 정도령이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의지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병상에 누워 자유롭게 만나기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그는 두 사람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두 사람에게 각각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미사여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을 법한 진솔한 마음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당신의 존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남은 시간을 원망이나 후회로 보내기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라는 따뜻한 격려를 담았습니다. 또한 몸의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짧은 글귀나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간단한 방법 등을 함께 적어 보냈습니다. 그는 편지를 보내는 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두 사람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백현의 익명편지는 병상에 누워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서연과 정도령에게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편지에 담긴 따뜻한 위로와 지혜는 두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읽고 용기를 내어 서로에게 직접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일으키기조차 힘든 상태였지만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연은 정도령에게
그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함과 그와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며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 마음으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적었습니다. 정도령 역시 서연에게 그녀를 만난 것이 자신의 짧은 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으며 다음 생에서는 부디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는 애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서로의 편지를 통해 위안을 얻고 사랑을 확인하며 마지막 순간들을 의연하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동안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잔잔한 미소와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짧은 생의 의미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에 있음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기적처럼 그해 늦가을에 서연과 정도령의 병세가 잠시 호전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애틋한 사랑에 감동하여 마지막 선물을 내려준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잠시나마 병상에서 일어나 서로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침 뜰하게는 국화가 활짝 피어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활짝 핀 국화 앞에 마주 앉아 서로에게 시를 지어주기도 하고 함께했던 추억을 이야기하며 조용히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눈시울을 붉혔지만 정작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위태롭게 흔들리는 촛불 같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다가올 이별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짧았지만 그들의 삶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마지막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행복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자 정도령의 병세가 다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의식마저 혼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 곁에는 서연이 보내온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정도령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서연은 놀랍게도 크게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멀리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 역시 정도령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잠든 듯 평온한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정도령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시가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백현이 예견했던 운명의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두 젊은 영혼은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비극적이기보다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서연과 정도령의 부고를 전해 들은 백현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장례 행렬을 멀리서 지켜보며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운명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들의 죽음을 마주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마음의 평온을 얻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었다는 것에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슬픔과 허무함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이 때로는 얼마나 무력하고 잔인한 것인지 그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백현은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떠나간 두 젊은 영혼에 대한 애도의 눈물이자 운명을 알면서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관상가의 숙명에 대한 서러운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차갑고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정도령의 짧고 애틋했던 사랑 이야기는 한양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들의 요절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이라는 거대한 운명 앞에서 서로를 향한 진심을 다하고 짧지만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그들의 마지막 모습에서 깊은 감동과 함께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 짧게 살다 갈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고 말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비록 짧았지만 그들처럼 진실하게 사랑하고 서로를 위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었겠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시간의 길이가 아닌 삶의 깊이와 사랑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백현은 여전히 저작거리 한 구석에서 조용히 관상을 보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서영과 정도령의 일을 겪은 후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미래의 길흉을 점쳐주기보다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마음의 고통을 읽고 위로하는 데 더 마음을 썼습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슬픈 일인지, 그리고 그 지식이 때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래를 바꾸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찾아오는 이들에게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조용히 일러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관상이 용하다고 말했지만 이제 그를 단순한 점쟁이로 여기기보다 삶의 지혜를 들려주는 현자처럼 대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은 평생 혼자 살며 자신이 짊어진 운명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운명에 거스를 수 없는 힘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모든 것을 알면서도 지켜봐야 했던 한 관상가의 슬픔을 담은 애잔한 야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